안녕하세요. 원피스 도서관 원도입니다. 에그헤드의 전투가 드디어 마무리되는 느낌이 강하네요. 하지만 아직 정리가 안 된 이슈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현재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슈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은 키자루와 쿠마, 그리고 세턴의 마지막 정리입니다. 루피에게 벽을 느낀 키자루의 표정은 이미 현타가 왔다고 해야 할 만큼 이제까지 볼 수 없었던 키자루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다는 키자루의 표정에서 뭔가 현자 타임이 온 듯한 느낌을 받은 듯 연출하였고, 심지어 오로성이 위기에 빠져 있는데도 해군 대장이 아직 의식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다시 일어나서 싸우지 않는다는 행위 자체도 세계 정부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행위들을 해석해보면 키자루는 당시에 목숨을 바쳐 오로성을 구할 마음이 없었던 것이라고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세턴이 너 치고는 일이 늦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도 그대로 누워만 있는다는 것 자체가 일단 말이 안 되는 행위라는 것이고, 죽는 한이 있더라도 목숨이 붙어 있으면 나가서 싸워야 하는 게 해군 대장의 임무이자 숙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그헤드에서 우스꽝스러운 오로성들의 모습을 봐서 그렇지, 오로성은 세계 정부에서도 범접불가 최상층부 권력이기 때문에 해군 대장 정도는 마음만 먹으면 밥 먹듯이 갈아치울 수 있는 권력과 힘이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키자루의 입장에서 에그헤드에서 작전은 실패한 작전이며 에그헤드에 투입된 병력과 자원이 너무 큰 도전이었고, 심지어 오로성과 세계 정부에서 숨기고 싶어하는 것들을 그대로 노출했기 때문에 키자루는 상당히 큰 중죄를 받을 확률이 확정적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키자루는 자신의 신변을 위해 이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베가펑크의 본체를 암살하는 작전에 있어서는 거의 성공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세계 정부에서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는 두고 봐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 해군 대장 라인에 키자루 말고는 믿을 만한 인물이 없기 때문에 키자루를 막상 제거하기도 상당히 애매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차세대 영웅인 코비를 올려서 키자루를 대처하기에도 아직까지는 너무 터무니없이 전투력이나 경험의 차이가 많이 나죠. 그리고 키자루가 세턴의 지시를 이어받아 에그헤드의 상황을 마무리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쿠마와 나머지 해군 병력들을 자신의 손으로 처치하거나 제거할 수 있을지, 이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게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키자루의 성격상 당연히 세턴의 명령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보니와 쿠마 베가펑크와의 과거 감정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이 보인다면 키자루의 배신 떡밥은 다시 한번 불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키자루 입장에서 외통수의 느낌도 상당한데요. 오로성 4명이 다시 돌아갔기 때문에 현재 전력의 구도는 오히려 루피 쪽 전력이 세계 정부의 전력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게다가 키자루와 다른 모든 해군 병력들이 리타이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세턴 혼자서는 이 카두명과 다른 루피의 일행들을 막기가 매우 벅찰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임의 반응이 굉장히 중요해졌는데요. 이무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D1족인 루피와 그들이 그렇게 증오했던 조이보이의 환생이라는 루피와 보니를 놓쳐버렸다? 이것은 세계 정부가 생긴 이래로 가장 큰 사건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로성은 임의 페널티를 받게 될 것이고, 그를 보좌했던 해군 대장 키자루와 CP0들 역시 화를 면하지 못할 것입니다. 오다는 오로성의 성격을 상당히 잔인하고 차갑게 표현하였습니다. 오로성들은 자신들의 부하인 CP0와 해군들을 물건 정도, 더 나아가 쓰레기 정도로 보고 있으며, 루피에게 패배한 키자루의 경우에는 에그헤드에서 즉결 처분까지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키자루가 선택할 수 있는 스탠스는 결국 두 가지입니다. 오로성에게 계속해서 충성하는 것과 최후에는 자신의 목숨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인 탈출과 배신입니다. 저는 과거 영상에서부터 키자루의 배신설을 계속 주장해왔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식상하고 근거가 부족하다는 여론이 많았죠. 그렇다면 키자루가 배신하지 않는다는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결국 키자루는 해군 소속이고 오로성의 직속이기 때문에 오로성과 함께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루피 일행들이 성공적으로 에그헤드를 탈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키자루와 오로성은 결국 패배자가 될 것이고, 해군 대장의 역할은 오로성과 천룡인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실패라는 결과를 받는다는 겁니다. 심지어 모든 오로성이 출동했는데 해군 대장이 해적에게 패배 후 리타이어 되어 있었다는 것은 곧 죽음 또는 파면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에그헤드의 싸움이 끝날 때쯤이면 키자루 역시 자신의 정의관과 해군에서의 마지막, 그리고 과거 쿠마와의 기억이 분명 오버랩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키자루의 입장에서 배신이야말로
자신의 목숨을 건질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다는 최종장에서 아카이노의 스탠스를 정확히 보여줬는데요. 아카이노는 자신이 직접 전장에 참여해서라도 루피 일행들을 끝장내고 싶다는 표현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그헤드의 전장은 오로성 전원이 풀텐션을 보여주며 싸우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니카까지 등장함으로써 루피 일행들이 에그헤드를 탈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을 확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카이노 역시 해군의 원수로서 오로성에게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마찬가지가 될 것이며, 이 싸움에서 우리들의 가슴속에 남아있는 구시대 3대장은 해군에서 모두 사라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증거는 너무 많지만 오다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힌트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칼같이 정확하고 날카롭고 굽히지 않는 철저한 정의를 내세우는 아카이노와 기존의 정의의 변질을 무섭도록 경계하여 한껏 해이해진 정의를 표방한 아오키지를 바라보며 자기가 정할 수 있는 가장 유리한 입장인 애매하게 가는 정의를 택한 키자루입니다. 이것은 자신이 유리할 때 입맛에 맞게 언제든 배신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애매한 정의라는 것이 정확히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 징배의 무력에 대해 걱정하는 스트로베리의 말을 듣고 잠시 생각을 하더니 이때 애매하게 가는 정의라는 표어가 등장하고 이후 징배를 실무회에 가입시킨다고 결정한 것으로 볼 때 키자루가 다소 전략적이고 현실적인 정의관의 소유자임을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즉 자신 기준의 정의와 조금이라도 벗어나는 면이 있으면 무조건 제거하는 아카이노의 철저한 정의와 상반되는 것이죠. 자신의 정의가 정말로 정의인가에 대한 물음을 던지며 사람마다 각자 품고 있는 정의를 존중하는 쿠잔의 해이해진 정의와 대비되며, 키자루는 악은 제거하되 경우에 따라 언제든 유연하게 행동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키자루의 다른 점은 정의를 위해서라면 악을 이용해도 된다는 전략가의 모습까지도 보여줬습니다. 마치 아카이노와 아오키지를 혼합한 혼종의 모습이죠. 저는 아카이노가 원수의 자리에서 철저하게 자신의 신념과 정의 때문에 해군을 위험에 빠뜨리는 결정을 서스럼 없이 하는 인물입니다. 이 부분을 해석해보면 해군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리스크 있는 결정들이고 너무 독단적인 행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카이노의 행동들이 해군에게 심대한 타격을 준다는 것입니다. 일부 정상 전쟁 때는 그래도 루피와 함께 있는 메인급 전력들이 상황에 비교해서 너무 약했기 때문에 자신의 생각대로 행동해도 아카이노가 우위에 있었지만, 현재는 아카이노는 승리를 장담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아카이노 성격상 뒤를 생각하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수단, 방법, 대가를 가리지 않는 냉혈한으로 과격한 정의를 신념으로 하는 초강경파의 스탠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높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세계 정부의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아 원수의 자리까지 올라선 것입니다. 현재 에그헤드와 엘바프 그리고 새로운 상황들의 움직임이 해군에게는 상당히 까다롭고 신경쓰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아카이노는 강경한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것입니다. 아카이노의 머릿속에는 패배라는 단어보다는 이 상황에서 굽히지 않고 철저히 해군이 주도하는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그것이 해군의 전멸에 가까운 결과가 나오더라도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키자루는 아카이노보다 오히려 쿠잔의 정의와 사상에 비슷한 성향을 보였고, 이번 전장에서 굽히지 않는 아카이노가 부러지는 모습을까지도 연출될 수 있는 건수가 생긴 것입니다. 아카이노가 정말 강한 것은 맞지만 위에서 언급했듯 이미 밀짚모자 일행의 수준이 과거의 100배 수준으로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아카이노와 다르게 키자루는 상황에 맞게 변하는 정의를 고수할 것으로 판단되며, 언제든 아카이노와 해군의 명령이 자신의 목숨에 위배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충분히 배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초에 구시대의 3대장 시절부터 이들은 아카이노에 대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는 보이지 않았죠. 심지어 쿠잔은 목숨 걸고 수장 쟁탈전을 벌이기도 하였죠. 저는 만약 아카이노의 상대가 키자루였다면 오히려 쿠잔보다 더 위협적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카이노는 자신의 힘을 믿고 자신의 정의를 밀었고, 이제 그 정의 심판이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저 역시 에그헤드 에피소드 초창기부터 키자루의 배신 떡밥과 가설을 밀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오다는 키자루 설정의 상징인 애매하게 가는 정의를 계속 강조하면서 키자루가 이도 저도 아닌 모습을 보인 상태로 이번 에피소드를 끝낼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한쪽을 선택하기를 원하지만 꼭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걸 오다는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까지 우리가 너무 좋아했던 고3대장들 하나하나가 모두 다른 정의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던 것처럼요.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결정될지는 모르지만 정답은 없다는 것을 보다는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재미있게 보셨거나 재미없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사랑한다고요.